위험을 단순히 관념으로만 알 때 관념과 행동 사이에는 갈등이 있게 되며 그 갈등은 당신의 에너지를 앗아간다. 당신이 제약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것의 위험을 즉각적으로 알 때에만 낭떠러짐을 알았을 때처럼 당신은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아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래전부터 궁금했던 질문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왜 어떨 때는 행동하고 어떨 때는 행동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눈앞에 닥치고 마감이 코앞이면 온 집중을 다해 하면서 왜 시간도 많고 여유로울 때는 온 집중을 다해 하지 않는 걸까? 단순하고 뻔한 질문이었지만 본질적인 답변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에서 이와 관련된 의문이 해소된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옴기니 정현종. 출판사는 물병자리입니다. 기쁨을 지속할 수 없거나 또는 고통을 피할 수 없을 때 자신이 제약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위의 모든 것들이 완벽한 행복을 이루고 있다면, 다시 말해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그녀를 사랑하며 좋은 집과 착한 아이들이 있고 많은 돈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를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동요될 때, 즉 아내가 다른 사람을 쳐다보거나 돈을 낭비하거나 전쟁 또는 다른 고통이나 불안의 위협을 받거나 하면 당신은 자신이 제약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우리들 대부분의 시간은 얕든 깊든 근심에 쌓여있게 마련인데 바로 그 근심이 우리가 제약돼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동물은 쓰다듬어 줄 때에는 유순하게 반응하지만 적대적인 도발을 당하는 순간 본래의 모든 포악함이 드러난다. 우리는 삶, 정치, 경제 상황, 공포, 잔인성, 자신의 슬픔은 물론 이 세상의 슬픔에 관해 불안해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심히 옹색하게 제약되어 있는가를 깨닫는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그 불안을 수락하고 그것과 더불어 살아갈까? 등의 통증을 앓으며 사는 것에 익숙하듯 곧 그것에 익숙해질까? 그것을 참고 견딜까? 사람들은 모두 참고 견디거나 그것에 익숙해지거나 환경 탓으로 돌리면서 그것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아, 일들이 제대로 됐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거나 나에게 기회를 달라 그러면 일을 해내리라 고 하거나 또는 나는 그 모든 불공평 때문에 무너졌다 라고 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과 환경과 경제 상황에 대한 우리의 불안정을 탓한다. 만일 어떤 사람의 마음이 불안정에 길들여졌다면 그의 마음은 둔감해진 것인데 그것은 마치 주위의 아름다움에 대해 무감각해지면서 익숙해지는 것과 같다. 무관심하고 모질고 무감각해지면 마음은 더욱더 둔감해진다. 우리는 그것에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 어떤 약을 먹음으로써 정치 집단에 가담함으로써 소리치고 글쓰고 축구 구경 가고 절이나 교회에 가고 또는 다른 형태의 즐거움을 취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도피한다. 왜 우리는 사실로부터 도피하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위장하기 위해 모든 이론, 희망, 신념들을 만들어내지만 그 사실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실을 이해하려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그것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한다. 가족을 우려하고 여론을 두려워하며 직업이나 안정 또는 그 외 수많은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이지 이것이나 저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사실을 똑바로 볼 수 없는가? 당신은 사실을 현재 속에서만 대면할 수 있으며 만일 사실로부터 항상 도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그것을 정면으로 만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도피의 전 네트워크를 키워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도피의 습관에 붙잡혀 있게 된다. 만일 당신이 상당히 민감하고 진지하다면 자신이 제약되어 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의 위험, 그리고 그것이 초래하는 잔인성과 증오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의 위험을 알고 있는데 왜 행동하지 않는가? 에너지의 결핍 상태인 게으름 때문인가? 만일 가다가 뱀을 만났거나 낭떠러지에 직면했거나 불이 난 것 같은 직접적인 육체적 위험을 알게 된다면 에너지는 결핍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제약돼 있다는 위험을 알았을 때 왜 행동하지 않는가? 만일 민족주의가 자신의 안전에 위험하다는 걸 알았다면 당신은 행동하지 않았는가? 대답은 당신이 모른다는 것이다. 분석이라는 지적 과정을 통해 당신은 민족주의가 자기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정서적 내용이 없다. 정서적 내용이 있을 때에만 당신은 생명력을 갖게 된다. 자신의 제약 위험을 다만 지적 개념으로만 안다면 당신은 그것에 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위험을 단순히 관념으로만 알 때 관념과 행동 사이에는 갈등이 있게 되며 그 갈등은 당신의 에너지를 앗아간다. 당신이 제약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것의 위험을 즉각적으로 알 때에만 낭떠러짐을 알았을 때처럼 당신은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아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부주의하게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자란 환경에 따라 생각 없이 대응하는데 그런 대응은 더욱더 많은 굴레와 제약을 낳는다. 하지만 자신의 제약에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 과거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지식으로 알고 관념으로 알 때 그것은 안다고 할 수가 없다. 안다는 것은 배고픔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고 뱀을 만났을 때 죽을 수도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기에 행동에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를 갖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 그러나 지식이나 관념은 전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과거를 바탕으로 저장된 정보들이기에 이미 죽은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은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을 해라. 살아있는 말은 피하지 않고 대면한 지금 이 순간에 있고 그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누군가 했던 말도 아니고 어딘가에서 들었던 말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관찰되는 바에 대한 두려움 없는 충만한 에너지로부터 나오는 말이다. 이러한 알은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해방될 때 저절로 드러나며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피하지 않고 대면할 때 알 수 있다. 결국 두려움은 우리를 속박하는데 우리는 이 속박에 너무 오랫동안 적응했기 때문에 불편한 줄도 모르고 지낸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두려움의 속박을 제대로 보고 피하지 않고 직접 만나서 정말 알게 된다면 마치 배고파서 음식을 먹듯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위험을 머리로만 알 때 관념과 행동 그 사이의 갈등 에너지는 흩어져 가고 나는 제자리에 멈춰 서 있네. 불안에 익숙해진 채 세상을 탓하며 진실로부터 도망치려 해. 낭떠러지 끝에 선 것처럼 눈앞에 불길을 본 것처럼 그 위험을 즉각적으로 알 때 온몸으로 사실을 알 때 아는 것은 행동하는 것 거기엔 어떤 망설임도 없어. 우리는 얼마나 제약됐는지 아내가 다른 일을 볼 때 돈을 잃을 때 그제서야 깨닫게 되지. 두려움의 뿌리는 너무 깊어서 죽음과 삶 그 모든 걸 두려워하며 도피의 습관에 갇혀있네. 낭떠러지 끝에 선 것처럼 눈앞에 불길을 본 것처럼 그 위험을 즉각적으로 알 때 온몸으로 사실을 알 때 아는 것은 행동하는 것 거기엔 어떤 망설임도 없어. 도망치지 말고 지금 여기를 봐. 사실을 똑바로 마주하는 순간 묶여있던 과거의 사슬은 저절로 힘을 잃고 끊어지리. 죽은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암으로 지금 이 순간 완전한 자유로 아는 것은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